We're doing 24 hours in Busan. Basically, we're here from noon to noon. Do a little exploration. Try to see some of the highlights. 5 U.S. students, 1 teacher, 24 hours in Busan. 미국에서 30년 넘게 교단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지만 어느 날 그는 교실 밖에서 진짜 수업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5명을 데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부산.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짐을 풀 새도 없이 시작된 이 여행은 어쩌면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가장 특별한 수업이 되었는데요. 자신을 달튼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는 이 미국인은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입니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영상을 만들어 온 그에게 한국은 오랫동안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던 나라였는데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산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을 가진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부산의 대표 명소로 탈바꿈했는데요. Our first stop in Busan. Once a hillside refugee settlement, but now a maze of color, murals, and narrow alleyways that seem to lead to everywhere and nowhere at the same time. It's the kind of place where you don't really follow a plan. You just wander and let the place do the talking. It's now less about the past and more about discovery, just as intended by the artist who transformed it.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벽화가 나오고 어디선가 조각상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풍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획 같은 건 필요 없는 곳이었죠. 계획 없이 헤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천의 방식이라며 달튼 선생님이 웃습니다. 이 발언이 인상적인 건 그가 단순히 부산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성격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관광지들은 대체로 동선이 명확하고 안내판이 넘칩니다. 길을 잃으면 큰일이라는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있죠.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은 오히려 길을 잃는 것이 매력이 됩니다. 그 뒤엉킨 골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처음 온 외국인이 단번에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이어서 달튼 일행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Sand, surf, and skyscrapers. We're going to spend an hour or so here just relaxing and hanging out around the beach. 바다와 모래사장,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지는 고층 빌딩숲. 이 조합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쉽지 않은 부산만의 풍경입니다. 미국의 해변 도시들, 예를 들어 마이애미나 로스앤젤레스와 비교해도 도심과 바다가 이렇게 밀착된 모습은 흔치 않죠. 학생들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를 밟는데요. 긴 비행과 이동에 지쳤을 법한 아이들이지만 발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나 봅니다. 모래와 파도, 그리고 마천루. 이 3단어로 부산을 정의한 달튼 선생님의 표현이 꽤 인상적인데요. 미국인의 눈에 비친 부산은 단순한 해변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도시가 완전히 한 몸으로 붙어있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해변을 따라 조금 더 이동한 일행은 이번에 관광 열차를 타고 해동용 궁사로 향합니다. 해동용 궁사는 바다 위 절벽에 매달리듯 세워진 절입니다. 파도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고 계단을 내려가면 바위와 바다가 맞닿는 지점에 불상들이 줄지어 서 있죠. 이 풍경은 한국인에게도 경이로운 곳인데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불상들 사이를 걷고 바다를 향해 동전을 던지는 소원 의식에도 직접 참여해 보는데요. Perched alongside the edge of the sea, this temple feels like it's balancing between 2 worlds, stone and water, noise and silence. A cool area to take a stroll, and I have no doubt the kids will like it. 돌과 물, 소음과 고요함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표현은 해동용 궁사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문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이 절을 두고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진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파도 소리와 바람, 그리고 공기 자체가 이 장소를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여행에서 아이들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갈치 시장입니다. 부산 최대의 수산시장인 자갈치는 한국 해안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날 것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싱싱한 해산물들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아주머니들이 능숙한 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생선 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뒤섞입니다. 미국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광경이었는데요. 시스템도 달튼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If you want to understand a coastal city, you start with its market. And Jogachi doesn't hold anything back. It's a bit loud, it's raw, and it smells exactly like you'd expect. Tanks full of seafood you can't always name, and probably we're not planning to meet those close up. You find your fish and then upstairs to the restaurant and they send it up and they cook it fresh.
So crazy. Yeah, it's like right out of the ocean. Like they literally get it out of the ocean. They sell it to you and then you eat it. That is like so crazy to me. It's a really good idea. 원하는 생선을 직접 골라 위층 식당에서 바로 조리해 먹는 방식. 달튼 선생님은 이 시스템을 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연신 감탄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이미 손질된 생선을 사거나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를 그냥 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잡힌 생선을 내가 직접 고르고 그 자리에서 요리해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갈치 시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바다와 식탁 사이의 거리를 거의 제로로 만드는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가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온 일행은 부산타워로 향합니다. 부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달튼 선생님은 조용히 이 도시를 응시합니다. 해안선과 언덕, 그 위에 빼곡히 들어선 동네들. 부산은 서울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도시가 아닙니다. 산이 많고 지형이 울퉁불퉁하며 그 틈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죠. 달튼 선생님은 이 풍경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always good to see a city from a high vantage point, and luckily Busan Tower provides this opportunity. From up here, Busan starts to make sense. The coastline, the hills, the neighborhoods stacked all on top of each other. It's all part of its story. Cities like this aren't neat or predictable, and that's kind of the point. That's wild. So cool. That did make me feel a lot of emotions. 깔끔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도시,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요. 미국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바둑판처럼 정리된 구조입니다. 뉴욕도, 시카고도, LA도 도로가 격자형으로 뻗어 있고 동네 경계가 명확하죠. 그런데 부산은 전혀 다른 문법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달튼 선생님은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이 도시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삼겹살이었습니다.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은 부산의 한 고깃집에 자리를 잡았고 직접 고기를 굽는 코리안 바비큐의 방식을 처음 경험합니다. 젓가락을 서툴게 쥐면서도 고기를 집어먹는 학생들의 표정은 그 어느 관광지에서보다 생생했는데요. 맛있다는 말이 연달아 터졌고 더 먹겠다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튼 선생님은 여행을 마무리하며 아주 짧고도 명확한 말을 남겼는데요. 24 hours in Busan is not enough. Not even close. We could have used way more time to eat at the market or explore the area around the hotel. There's just so much to see and so much to do. A really cool city, but maybe next time I'll get a little more opportunity to explore. 24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시장도 더 돌아봐야 했고 호텔 주변 골목도 더 걸어봐야 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더 긴 시간을 잡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단 하루 24시간. 그 안에 감천문화마을의 골목을 헤매고 해운대의 파도를 밟고 용궁사의 파도 소리를 듣고 자갈치 시장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골랐습니다. 삼겹살 연기 속에서 서툰 젓가락질을 하던 미국 학생들에게 이 여행은 어떤 교과서도 대신할 수 없는 수업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달튼 선생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한번 제대로 본 사람은 떠나면서 이미 다음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힘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입니다.